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시죠. 저는 진행의 양희연입니다.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 오늘은 또 매수 사이드카가 울렸습니다. 이제는 시장 안에서 사이렌이 울리는 게 일상이 된 요즘인데요. 이번 달 들어서요, 7월 들어서 14거래일간의 거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 10번의 양방향 사이드카가 울렸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요즘 우리 시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도 기왕이면 오늘 같은 시장이 더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시나 오늘 시장의 반등 그 중심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또한 붙어주면서 오늘 시장 역시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한번 꼽아봤습니다. 바로 반도체 수출액 관련 이야기로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반도체 저가 매수세도 유입이 됐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7월 1일부터 20일간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대주제는 맵다 매워 7월도 수출은 순항 중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7월 반도체 수출액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봐보실까요? 옆에 파이표 한번 봐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7월 전체 수출 비중 중에서 무려 40%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7월 전체 수출 금액 약 80조 원 수준입니다. 역대 최고치를 써내려가고 있는 K수출 되겠는데요. 그렇게 반도체가 잘 팔려나가고 있다는 게 7월에도 다시 한번 증명이 됐고 앞으로도 반도체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아갈 수 있는 한 가지의 지표를 받아든 오늘 오전 되겠습니다. 그런데 40%가 반도체라면 그 외 60%는 어느 쪽에서 수출이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잖아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수출액 점점 성장하고 있는 섹터 K푸드 되겠습니다.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고요. K푸드, K뷰티, K 붙은 종목들 수출 쪽에서의 성장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7월에도 라면의 수출액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반도체 쪽에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다면 라면 투톱은 삼양식품과 농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과 농심, 해외 법인의 매출 성장, 여기에 우호적인 환율 환경 더해지면서요. 수출이 늘었고 그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신라면과 불닭을 내세운 K라면 올해 수출 20억 달러까지 도전한다고 합니다. 과연 20억 달러라는 고지를 밟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삼양식품과 농심 관련해서 증권가의 목표치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관련해서는요,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185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잡고 있고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53만 원, 54만 원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을 바탕으로 실적 성장해서 과연 목표가까지 삼양식품과 농심이 향해 갈 수 있을지 앞으로 시장 안에서 그 흐름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외 섹터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지켜볼 수 있는 쪽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앵커픽은 이렇게 한번 꼽아봤습니다. 2분기 성적표 받아들기가 임박했습니다. 실적 시즌 과연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면도 있을 거고요. K뷰티, 반도체는 뭐 당연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서 실적 시즌에 또 투자의 기회를 엿볼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오늘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찬홍, 이달의 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모처럼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활짝 웃으면서 또 출발을 할 수 있는 화요일 되겠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살짝 체크해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수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AI 관련해서 우리가 그 키미 K3라고 하는 한 가지의 위험 요인이 있었는데 이게 또 오히려 반도체 앞으로 수요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뷰까지 들려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약간은 분위기를 바꿔가는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찬홍 의원님 혹시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외국인 기관 바닥권 매수세로 기분 좋게 각각 플러스 6%, 플러스 4% 바닥권에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이제 NXT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좋은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동안 뭐 주춤했던 이유가 레버리지 ETF 규제, 그리고 중국의 문샷 AI, 그리고 중국 창신 메모리 그 상장 이슈, 그리고 애플 노이즈, 거기에다가 이제 디램 가격 고점 논란, 마지막으로 AI 데이터 센터 투자 지연 논란까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하락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흐름이 좀 바뀌었는데요.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양봉이 나왔을 때는 거기가 저점으로 알고 있었는데 추가 하락이 있었죠. 어제까지 추가 하락이 있었지만은 오늘 반등이 좀 성공을 했고요. 이번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 상승 전환이 가능한 반등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확실한 실적 지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7월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이 22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0% 이상 급증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AI 서버, 그다음에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그 상장을 한 창신 메모리 CXMT 퍼가 300배입니다. 현재 삼정과 닉스의 퍼는 평균 PER이 30배 수준인데 추정 PER로 환산하면은 5배에서 6배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번에 그 반도체 투톱의 확실한 추세 전환 1차 조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오늘은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선현물 이쪽에서 순매수세가 적어도 2, 3거래일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다가 내일 22일 구글의 알파벳의 실적 발표하면서 이 AI 서버 투자에 대한 가이던스가 발표될 텐데 여기에서 캐펙스 투자 확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요즘은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발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늘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바닥권에서 분할 매수, 강력하게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 가지 상식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고점에서 지금 최근에 거의 다 40%, 50% 빠져 있습니다. 기존의 주도주였던 것들이요. 뭐 조선, 방산,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중요한 거는 최근에 서서히 빠지면서 삼정과 SK 하이닉스도 고점에서 35%에서 40% 빠졌습니다. 그렇다면은 40%, 40% 비슷하게 빠졌다면 외국인 기관, 큰 손들은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할 건가? 추정 PER이 이 5배에서 6배밖에 안 되는 저평가되어 있는 그리고 실적이 확실한 반도체 쪽을 오히려 분할 매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본다면은 오늘의 바닥 확인하는 양봉은 오히려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은 이제 분할 매수를 해도
뭐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시장 분위기를 바꿔나갈 수 있는 조건이 어느 정도씩 마련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그렇다면 이달의 위원님께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수출 호조를 이끈 건 역시나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성장이 정말 어마어마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주라고 한다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앞두고 있잖아요. 이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역시나 시장은 다시금 상승적으로 방향을 바꿔갈 수 있을까요, 위원님? 전일 뉴욕 증시에서는 중국의 키미 K3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접속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컴퓨팅 용량 제약의 새로운 구독이 일시 중지가 되었다라는 소식에 또 시장에서는 AI 하드웨어 섹터에 대해서 호재로 작용을 했죠. 그러면서 반도체 섹터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모건스탠리는 메모리 부족의 강도가 약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브리핑을 내면서 3분기에 메모리 가격이 최소 25% 추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과격하게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반도체 섹터는 여전히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미드사이클 조정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죠. 지난 25년간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6번의 업사이클이 있었고요. 그리고 상승 사이클 중 10에서 16%의 조정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체크를 해보면 S&P 500의 멀티플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멀티플이 같아지는 시점이었었죠.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S&P 500 대비 10%의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고 또 반도체 섹터가 센티먼트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이번 실적 시즌에서 빅테크들의 이러한 캐펙스 기조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반도체 섹터를 둘러싼 센티멘트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이번 실적 시즌에서 빅테크들의 캐펙스 기조가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고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이번 달 말까지는 동사의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또 나타날 수 있고 기간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중간 부침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길게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 필두로 한 반도체주들의 앞으로의 우상향 흐름 한번 기대해 보시죠.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제 앵커픽에 대한 질문을 바로 이어서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고요. 오늘 시장 그래도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앞으로 시장 안에서 그래도 반응이 한 차례씩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박찬욱 위원님, 네. 실정이 찍히는 믿음직한 종목들 저희가 선별 기준을 어떻게 좀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순서를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1순위는 반도체 섹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섹터에서는 일단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과 닉스를 투톱으로 보시고 이 삼성과 닉스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된 다음에 좀 안정화될 때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까지 넘어가겠죠. 중요한 거는 삼성과 닉스가 반등 이후에 횡보를 해줘야 섹터 전체로 온기가 퍼지면서 순환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조선 섹터도 좀 보셔야 됩니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2분기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한 5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수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했고 반도체 대비 좀 낮은 변동성 이런 부분이 좀 매력적으로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조선 투톱이다 하면은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군함 수주 이슈까지 보너스로 있기 때문에 조선 섹터를 두 번째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증권 섹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번 그 증권 섹터는 레버리지 ETF 그리고 개인 매매 활성화로 인해서 브로커리지 수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주들은 지금 마냥 웃을 수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국민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서 표정 관리를 지금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추정치가 상향될 수 있는 증권주,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증권, 그다음에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중요한 뭐 NH 투자증권 뭐 이 정도는 좀 세 종목은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라면 쪽 굉장히 좋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라면과 함께 K뷰티도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일단 화장품 쪽에서는 계속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OEM, ODM 쪽에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쪽은 그 중국 쪽, 미국과 유럽 쪽 수출 실적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성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장품 쪽은 과거에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쪽으로 과거에는 집중했다면 지금은 OEM, ODM, 한국콜마 같은 거 그리고 또 뭐 스킨 부스터 쪽에서 뭐 파마리서치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APR 뭐 이런 종목까지 좀 같이 좀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K뷰티가 있다면은 K팝이 있죠. 그런데 K팝에 이번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하이브가 아직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BTS가 굉장히 많은 실적 선물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뭐 월드컵에서도 BTS가 또 공연을 했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하이브를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실적 컨센서스 상회 여부를 계속 보셔야 되고 외국인 순매수 섹터를 잘 보시고 마지막으로 반도체가 어느 정도 반등했을 때 쉬어갈 때 그 자금들이 어느 섹터로 옮기는지 그런 부분까지 체크해서 보신다면 이번 2분기 실적주들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 저가권에 놓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할 섹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반도체의 필두로 해서요, 조선, K뷰티, 그리고 은행이라든지 엔터까지도 한번 눈여겨보시죠. 자, 이렇게 박찬호 위원님의 뷰를 봐봤으니까 그렇다면 이달의 위원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적 시즌, 저희는 어느 쪽으로 좀 공략을 해볼까요, 위원님? 네, 뭐 현재 시장에서 실적을 논한다라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장의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섹터가 실적을 선반영하면서 아웃퍼폼한 이후에 또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점으로 시장은 또 조정을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수가 올라갈 때는 사실 반도체 섹터만 올라갔고요.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는 전체 시장의 섹터가 조정을 받으면서 끌려 내려오는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매수하고 싶은 주식이 많은 시장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상법 개정 수혜 섹터인 지주사라든가 또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는 조선, 또한 계속되는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역대급 호황을 맞고 있는 방산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수출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화장품도 보실 수가 있죠. 또한 글로벌 IDM 기업들의 역대급 캐펙스 투자와 함께 또 P사이클에서 Q사이클로 넘어가면서 또 수혜를 받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쪽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굳이 실적 시즌이 아니다 하더라도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은 굉장히 많은 타이밍입니다. 문제는 현재 반도체에 대한 쏠림 현상과 또한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 투톱에 몰려있는 수급이 언제 흘러나와서 또 순환매를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현재 실적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실적 성장 대비했을 때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섹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실적주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신다 하더라도
반도체 소부장을 빼놓고는 볼 수 없다. 반도체 소부장을 먼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여기에 더해서 두 종목 정도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마이크론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마이크론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이죠. 동사는 브라질 고객사가 하반기 메모리 가격의 상승을 대비해서 선주문을 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또한 3분기에 베트남 공장 증설이 완료되면 동사는 4분기부터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동사가 제시한 컨센서스를 확인해 보면 2026년에는 2025년 대비했을 때 한 2배 이상, 그리고 2027년에는 3배 이상의 영업이익의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만큼 동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조정폭이 상당히 견조하게 잘 나와줬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여지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 최근의 저점인 이 자리 33,000원 지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또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3만 원까지 열어놓고 추적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KC텍을 보실 수가 있는데, KC텍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에서 또 소재 분야에서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웨이퍼 표면을 평탄화하는 CMP 장비라든가 소모성 자재인 슬러리 분야의 또 국산화 선도 기업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특히 SK 하이닉스 초임계 세정 장비 공급망에 진입을 하면서 일본의 텔 독주 체제를 무너뜨린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동사 역시 회사가 제시한 컨센서스에 의하면요, 2026년에는 2025년 대비 2배 이상, 2027년에는 3배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런 만큼 차트를 보시면 현재 계속해서 추세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다리 위원님께서는 반도체 소부장 그 안에서도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KC텍 택해 주셨습니다. 두 분께서 해주신 말씀 화면 통해 재차 점검해 보고요. 저희는 금방 돌아올게요.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지난 종목의 흐름, 오늘장에서는 어떤 양상 보이고 있는지도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박찬홍 위원님의 지난 종목 AS 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SK스퀘어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SK스퀘어 관련해서요, 반도체 투톱 이제는 담아갈 시점이 됐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함께 가져가야 하는 게 이 SK스퀘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맞습니다. 네, 제가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SK그룹에서 이제 ICT나 반도체 전문 투자 회사인데요. 보통 이제 SK 하이닉스 지분 가치를 투자하는 우회 반도체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바닥을 확인하고 있고요. 이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잘 하고 있고요. 구름대 위에서 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반등에 성공한다면 SK스퀘어도 이 SK 하이닉스하고 커플링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고점론이나 애플 노이즈, 뭐 이런 애플이 이제 중국 메모리 반도체 쪽을 사용한다 이런 노이즈가 있지만 SK 하이닉스의 HBM3나 HBM4는 이 중국의 뭐 창신 메모리나 양지 메모리가 따라올 수가 없고 근접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SK 하이닉스가 분명히 실적을 추가적으로 더 낼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SK스퀘어도 같이 커플링되면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SK 하이닉스 배당이 확대되면은 SK스퀘어 현금 흐름도 개선이 기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 큰 손들, 뭐 펀드나 이런 부분에 SK 하이닉스를 더 담을 수 없는 이유 때문에 SK스퀘어를 우회적으로 추가로 펀드에 편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기술적으로는 구름대 위에 지금 현재 강한 지지를 보이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160만 원, 손절가는 한 100만 원 정도 지지하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스퀘어 목표가 160만 원 유지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한 종목 더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현대모비스를 봐볼 텐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소폭의 마이너스가 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박찬홍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현대모비스에 대한 뭔가 강력한 믿음을 피력해 주셨던 게 네. 기억이 나거든요. 여전히 홀딩일까요? 맞습니다. 저는 이 큰 순환매의 흐름을 좀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삼성과 닉스의 반도체 투톱이 분명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겁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온 다음에 좀 잠깐 쉬어가는 흐름. 그렇다면 그 쉬어갈 때 이 시장의 자금이 어느 쪽으로 가냐? 저는 이 반도체 투톱 다음에는 자동차 로봇의 대표주인 현대모비스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때도 현대모비스는 옆으로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옆으로 횡보하면서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 다음은 지금 현대모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노조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로봇 아틀라스를 그 산업 현장의 생산 쪽 라인에 투입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 그룹의 로봇인 아틀라스의 현장 투입,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특히 액추에이터 이런 거는 현대모비스가 향후에 잘 만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적어도 현대모비스는 내년에 이런 로봇 부품에 대한 실적이 반영되면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한 70만 원 정도 보시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 40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목표가 70만 원, 손절가 40만 원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달의 위원님의 지난 종목의 흐름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TMC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요, 종가 기준으로 10%의 수익이 잘 나고 있고 최고가 기준으로는 15%대의 수익 현재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전략은 어떻게 짜볼까요? 네, TMC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 특수 케이블 기업이죠. 동사는 특수 케이블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또 상위권의 또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AI 확산이라든가 글로벌 데이터 센터 증설로 인해서 또 초고속 데이터 전송의 핵심인 광통신에 대한 이러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죠. 이러한 그 수혜주로 동사를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 관련주로 제가 팔방미인이다라고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뭐 선박 조선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광통신 어느 쪽으로든 또 시장의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종목 상장 이후 또 한 차례 시세를 분출하고 조정을 이어오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수급이 들어왔고요. 금일도 두 자릿수 상승률 20%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또 달달한 수익을 챙겨주는 종목이죠. 목표가는 제가 15,000원을 일단 1차 목표를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 이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차분하게 홀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MC 1차적인 목표가 15,000원 유지하고요. 그 이상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종목 더 이어서 봐볼까요? 뉴파워 프리즈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 종목이에요. 이후로 최고가 기준 3%대의 수익이 났고 오늘은 약보합권에 위치해 있네요, 위원님. 네,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죠. 네, 동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플라즈마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반도체 핵심 장비 기술에 더해서 또 방산까지 더해지면서 동사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고 그 기대감이 또 주가에 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플라즈마 부품 기업으로 글로벌 2위, 국내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고, 동사 같은 경우에 현재 차트를 보신다라면 또 21선을 지지해주고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하면서 금일도 또 양봉을 강하게 켜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제시해드린 목표가 11,500원, 최근의 고점 12,000원대가 저항이기 때문에 11,500원 목표가 여전히 홀딩하시면서 달달한 수익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파워 프리즈마 11,500원의 목표가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지난 종목 쭉 봐봤습니다. 그렇다면 내 포트 안에 새로운 관심 종목도 하나씩 더 담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박찬홍 위원님, 혹시 오늘은 어떤 종목을 챙겨주셨을까요? 네, 저는 중우장대한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고점 대비 31%라는 낙폭이 나왔고요. 보통
지금은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습니다. 원래 고가권에서 고점 부근에서는 리스크 관리하라고 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지금 눌림목 조정 나오니까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이 조금 길게 보시면서 분할 매수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점에서 충분히 조정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는 종목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떨어진 종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국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30% 이상 조정이 나왔으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오늘 그 포인트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4 공급을 본격화하면서 또 실적을 보탤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범용 디램 반도체의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디램 가격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운드리 3분기 흑자 전환까지 가세한다면 분명히 기술적 반등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 일단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목표가는 추가적으로 수정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단기 목표가는 30만 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는 23만 5천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기다리던 답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지급이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선 단기 목표가 30만 원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의 새로운 관심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JW 신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타는 그 토탈 헬스케어 기업이다라고 봐셔도 되겠고요. 의약품 제조나 판매를 하는 기업이죠. 독보적인 제품 라인업과 또 정책 에너지에 대한 이러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제 R&D 중심 경영 체제를 강화를 하면서 기존 정품 의약품 사업에서 R&D 파이프라인을 갖춘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제대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도 하고 금일의 또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유는 듀크레이의 케르티얼 컨센트레이트 크림이 또 사용자 99%가 또 각질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또 그대로 반영이 됐다. 개선에 대한 체감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JW 신약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는 탈모 관련주로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을 했다가 탈모 그 토론회가 무산이 되면서 지속적인 하락을 이어왔죠. 한 달여간 하락을 이어오다가 새롭게 또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매집이 끝났다라는 얘기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기술적 분석상 매집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나온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2,600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1,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W 신약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2,600원, 손절가는 1,7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새로운 종목까지 레포트 안에 담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박찬홍 위원님께서 오늘 또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과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과 닉스의 바닥 확인, 그 다음 핵심 유망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무료 공개 방송 이어지니까요. 바로 참여하셔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후의 유망주까지 알아가시죠. 이렇게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는요. 박찬홍, 이달의 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벨업 여의도 클래스로 이어가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김도영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반갑습니다. 모처럼 시장 분위기 좋고요. 그 네. 가운데는 반도체가 있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반도체 관련 내용일까요?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의 하락을 잠깐 잊고 다시 한번 막 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 아직 레버리지 ETF의 자금 쏠림 현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그리고 이렇게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번 조정 이후에 대장 섹터는 또 한 번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AI 반도체 저는 이 매도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AI 반도체 국내에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죠. 두 산업에 대한 쏠림 현상, 극심한 쏠림 현상. 그것이 4월달, 5월달, 이제 5월 20일, 22일 정도에 레버리지 ETF가 나타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굉장히 크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매도에 대한 공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정말 무섭게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비단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본다면 왜 그렇게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점. 한마디로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는 매도세에 대한 행렬. 이 행렬 뒤에는 우리는 다시 한번 저점을 다지고 반등이 나타나는 그 구간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수가 이렇게 빠졌어요. 저점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V자 반등. 이것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이 V자 반등에 대한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구간과 상승 뒤에 다시 한 번에 대한 조정 그리고 재상승과 이제 파도 치듯이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에서 우리는 분할 매수 정도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진입에 대한 자리를 이제 찾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역대급 포지션이 축소된 이후에 우리는 어느 정도 추가 매도에 대한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한마디로 한 번에 진입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분할해서 매수하는 조금 높게 매수를 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 하나하나 조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아직 반등이 다 안 나타나는데요? 아직 기술적 반등도 안 나온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지 한마디로 이제 롱 포지션이 역대급으로 축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조정에 대한 여파죠. 그리고 순 포지션이 4월 수준으로 잡혀져 있다. 한마디로 4월 달 가격보다는 좀 높은 가격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추가 매도에 대한 공세가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약간 주무르고 있는 헤지펀드의 AI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매수 포지션이 급감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순 포지션이 이전 저점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미 많이 매도에 대한 공세를 보여줬던 상황에서 이제는 반등 그리고 재매수와 숏커버링에 대한 니즈까지 우리는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자,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저는 이 수급에 대한 이 흐름, 특히 반전적인 신호에 대한 포착을 안내를 좀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바스켓적인 측면 약 20% 정도가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포지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이퍼스케일러, 그리고 빅테크 기업, 메모리, AI 반도체 하드웨어 시장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던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에 대한
집중도가 커지면서 비중에 대한 조절이 나타났던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UBS 기준으로 모멘텀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한마디로 눌리고 있는 시점에서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포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손바닥을 딱 뒤집는 것처럼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수급이 돌아서면 상승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질 수밖에 없고 또 한 번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4월 달을 넘어서 5월 달, 6월 달 수급 쏠림 현상으로 시장에서 이것들밖에 안 가요라고 하는 것을 외쳤지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 쏠림 현상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줬던 시장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전반적인 조정에 대한 강도, 한마디로 매도 공세가 커진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는 자리를 잡기 시작한 그 구간에서 또 한 번의 주도주에 대한 랠리에 기대감을 높이셔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순환매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순환매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요즘에 상승 동력이 지속적인 상승이 제일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은행주예요. 은행주. 그리고 산업재에 대한 부분, 경기 순환주에 대한 부분에 매수 강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 대한 하방 경직성에 빅테크와 A의 메모리단에 대한 변동성은 확대됐고요. 이쪽에 대한 이 산업이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역할을 보여준 그런 자리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해석을 제가 안내를 드리면 바로 신규 매수보다 숏커버에 대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매도에 대한 공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온 AI 산업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의 빈집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시 AI와 반도체로 복귀하는 그런 흐름, 바로 경기 민감주 저쪽 부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죠. 따라서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조정이 받는 것이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쪽으로 매수에 대한 강도가 높아지고 있죠. 회피성 물량이 아니라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 우리가 성장성, 목표치를 설정을 해놓고 그쪽으로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이 흐름인데 잠시 주춤한다라고 해서 이 목표가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게 고관절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약간 좀 뻣뻣해서 그런지 이게 많이 올라가거나 많이 내려가면은 그 고관절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등산, 저는 그래서 청계산을 주로 가는데 청계산도 계속 올라가기만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잠깐 평지도 있고요. 살짝 내려가는 곳도 있고요. 계단도 있고요. 해가지고 쉬어가는 구간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설악산이라든지 조금 험한 산을 타게 되면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꼭지를 찍고 진짜 또 한 번 끊임없이 내려가는 그런 흐름. 정상을 차지하기 위해선 상승 뒤에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이 조정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등산에서도 오름 다음에 내림이 있어야 우리가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아직 이 AI 산업에 대한 성장은, 이 목표는 변한 것이 없고 한마디로 펀더멘탈, 성장성에는 의심에 대한 여지가 없죠. 오늘 수출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수출 데이터에 반도체 부분이 193% 전년 대비해서 성장을 했어요. 193%. 가격적인 측면 자체도 그동안 우리가 6월 말에 있었던 단가가 떨어져서 이제 가격 형성이 힘들 것 같아요. 가격에 대한 상승이 둔화돼서 이젠 빠질 구간이에요. 이 리스크를 완전히 상쇄해버리는, 단가까지 확대되는 그런 모습. 지금 DDR5, DDR4 D램에 대한 가격은 진짜 매일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메모리
시장에 대한 주가는 빠지고 메모리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 여기에 물량까지 더해졌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대한 방향성, 한마디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 대한 변화는 없다라고 하는 점이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수출 데이터적인 측면이 호재적인 측면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남은 건 구글의 실적 발표 그리고 그를 향한 가이던스, 방향성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으로 적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형주로서는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기, LG노텍이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것이 1분기보다는 그렇게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은 적어졌지만 그래도 매력도가 있고요. 낙폭 과대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대덕전자랑 테크잉, TLB 이쪽에 대한 니즈를 좀 확대하셔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대덕전자는 이번에 4,970억 원에 대한 증설을 확대하면서 내년 완공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죠. 그를 통해서 물량에 대한 캐파까지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소부장도 그리고 주력 대장주들에 대한 흐름까지도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게요. 자, 삼성전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올랐어요. 조금 올라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에 대한 이제 이후가 궁금한데 현재 121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는 라인이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한마디로 이전에 있었던 갭을 메꾸는 그런 구간까지 내려와 있고요. 121선에 대한 니즈 이후의 상승 동력. 우리는 집중도를 높이겠다라고 보겠습니다. 대장주의 추가적인 성장 흐름, SK 하이닉스를 빼놓고 말씀드릴 수 없겠죠. 따라서 지금 SK 하이닉스는 121선이 아니라 60선 미만으로 하회했는데 딱 이 구간이 17,500원 정도에 대한 구간이 이전에 있었던 레벨업이 나타나기 바로 전 가격 그리고 조정이 나타났을 때의 지지 여부 확인 이 선을 지금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는 다시 한번 공략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이 조정 그리고 지겹고 무섭고 이 공포 심리에 잠식당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죠. 지금은 우리는 건강관리와 멘탈관리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집중도를 높이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설렘과 용기 가장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동성 장세를 잘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위원님의 지난 종목 이어서 바로 AS 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KC텍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소폭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고가 기준으로는 2%대 빨간불인데 추가적인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위원님? 네, CMP 슬러리랑 CMP 장비 쪽이죠.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제 미세화 공정을 확대한다라고 한다면 성장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는데 오늘 그동안의 조정을 이기고 10만 원 안착이 나타났어요. 따라서 목표 가격 12만 원까지에 대한 홀딩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2만 원 홀딩 해보고요. 이어서 한 종목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관련 종목이네요. 파두도 봐볼까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4%대 수익 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또 전략을 가져갈까요? 7월 10일 날 안내를 드렸는데 전일자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시장 대비해서 약간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21선에 대한 돌파 여부에 주목도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9만 원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한 흐름까지도 3분기 그 하반기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 기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두는 하반기의 성장세 더욱더 기대해 보시죠. 이렇게 지난 관심 종목 봐봤으니까요. 역시나 새로운 종목 하나 더 레포트에 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위원님? 시장의 반등이 나타날 때는 대장주가 가장 먼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SK 하이닉스에 대한 포지션을 잘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에 대한 포지션을 잡아드리는데 현재 구간 183만 6천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 대한 흐름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와 향후 자사주 관련된 흐름까지 기대감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계속 말씀드렸던 목표가 340만 원, 손절 라인은 150만 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관련된 이야기 주실 예정이시죠, 위원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성장, 특히 국내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이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반도체 전략, 특히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대한 전략 포인트 많이 준비했습니다. 참여하셔서 설렘과 용기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까지 함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무료 공개 방송 참여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 검색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